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 가구 수가 정점을 친다는 거는 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경기가. 아까 2024년이면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그 부동산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2024년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락폭은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르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은 KB 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집값을 발표하는데 작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지금 8개월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요. 8개월 1년 만에 사이클이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그랬지만은 뭐 해봤자 2% 초반대 성장이고요.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부동산 투자 시기는 아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요새 제가 정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우리 집값이 PIR,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러니까 2021년 말에 19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중간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간 저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집값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작년 말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11.7배로 급락해 버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만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이 통계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2021년 19배에서 작년 말에 11.7배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통계 기준이 바뀌었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 통계 기준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소득이 그만큼 증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값이 그 정도는 많이 안 떨어졌을 텐데. 근데 11.7배라는 것은 2008년 이후로 장기 평균 12배예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는 이거 사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집값을 보는 다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가에 비해서 실질 주택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월세에 비해서 장기적 주택가격이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지금 물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집값이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지수 PRR이라고 그러거든요. 주택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거는 아직도 2월 통계 보니까 2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에 비해서는 저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다른 두 가지 지표로 보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해서 보면은 아직도 집값은 저는 하락 국면이다. 그래서 사실 그 집값이 급락했다가 많이 떨어졌죠. 등산하다 보면은 마지막 그 산 정상은 마지막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파르게 오른 국면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산 내려가는 중간중간에도 이게 작은 언덕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집값이 떨어져 일부 집값은 지금 오른다. 맞아요. 지금 이제 반등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하락 국면에서 작은 언덕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높은 것 같은데 이게 11.7이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 통계를 제가 작성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워낙 다른 일을 바빠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하고 싶었는데 계산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 그 통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과거에 이렇게 1년 사이에 급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 또 보면은 분양 완판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청약 결과 영등포 자이인가? 거기도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둔촌주공, 장위, 뉴타운 이런 데도 거의 완판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접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제가 부동산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아니, 급락을 바라거나 폭락을 바라거나 집 사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예. 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무주택자고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집 못 산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그 전세 중간중간 많이 살았거든요.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집은 사는 곳으로서. 집값이 뭐 높든 낮든 자기가 부담할 능력만 있으면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저는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도 아까 그 PRR 같은 걸로 평가해 보면 높다. 사실 저도 뭐 제 가까운 친척들도 아직도 집을 안 가져온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언제 집 사냐고 물어보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서강대 갔으니까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뭐 줄에 서달라, 집값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네, 문제들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작은 언덕들이다. 네, 아직도 하락 추세는 더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제자들한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참 미래 불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네. 하락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예. 이러한 하락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예. 그러면 한 2024년 말 그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예.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예,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되고요. 예, 지금 제가 그 2010년, 11년 무렵에 서울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그 전세 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깡통 전세 걱정을 했어요.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요? 예,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도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그런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와, 저 진짜 걱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물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2009년에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뭐 7만 가구 약간 넘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고 지금 뭐 주변 도시에서 깡통 전세 이야기 나오는데요. 핵심 지역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규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좀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 DSR도 40%인데 그것도 한 50%로 좀 올려줄 때 네. 이럴 때 저는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교수님께서 영상이 나가면 예. 되게 반응이 좋고 조회수도 엄청 높잖아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게 옛날과는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죠. 네. 예, 미래라는 건 불확실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그 집값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가계 부채가 높다.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다. 뭐 이런 걸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른 이유로 보니까 소득이 증가했고요. 우리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니까 소득 증가 속도는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가구 수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니까 2029년이 정점이에요. 앞으로 뭐 한 6년 남아있죠. 그 사이에 한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가구 수가 정점을 친다는 거는 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과거처럼 우리가 2009년 3월부터 우리 저 아파트가 저점 치고 작년 6월까지 뭐 13년 정도 계속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오르는 것만 보셔가지고 집값은 오른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예,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핵심지, 여의도라는 그런 핵심지까지도 그런 걸 느꼈고 또 그때는 또 교수님께서 또 현역에 계셨을 텐데 예. 와, 현역에 계시면서도 그런 걸 느끼셨을 정도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서브프라임 때 예. 진짜 완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지나갔는데. 예. 그렇군요. 근데 그때보다는 예.
지금 경제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가계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고요. 기업 부채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민간이 문제라고 예.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 부채는 뭐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낮은 수준인데 우리 가계 기업 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가 원리금 갚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돼요. 40% 정도를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네. 가계부채, 기업부채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보니까요. 뭐 반도체 재고율, 제조업 재고율. 이게 재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지난 거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요. 98년 애한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리 2008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생산을 가감히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BSI라고 기업경기 실사지수 그 최강 경기인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정말요? 예. 2월 보니까 중소기업 BSI는 65, 대기업 62입니다. 예, 그리고 수출기업 61, 내수기업 65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이 내수 중소기업보다 나쁘다고 대답한 거는요.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경기가. 그 정도군요. 예. 2008년보다는 실물 경제는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가계 부채 많이 줬죠. 기업 부채 많이 났죠. 그래서 최근에 그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좀 넘었는데요. 이게 저는 조만간 10만 가구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뭐 2008년도 그때 준한다고 하면 미분양 가구가 15만, 16만도 갈 수 있는 거라고도 예측.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10만 가구는 이번 사이클에서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은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 도시별로 보니까 대구가 특별히 심하더라고요. 네. 대구는 미분양 가구가 13,000가구가 넘어요. 네, 울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예,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